지난 새벽 사이 부산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현재 부산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지난 새벽 사이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충청 이남 지역에서 만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낮까지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부산에는 약 55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많게는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온 뒤 오늘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며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한낮에 부산이 28도, 양산과 창원은 29도로 예상되고요. 기온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절기 처서인 내일은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다음 주 초중반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곳곳을 운전하다 보면 돈을 내야 하는 민자 유료 도로 참 많습니다. 한번 통과할 때마다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부산시가 이 민자 도로를 현장 평가해봤더니 운영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전국 20곳 민자 유료도로 가운데 부산은 7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비싼 통행료는 운전자들에게 부담입니다. 일단 그게 빠르기 때문에 그 돈을 내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비쌉니다. 돈은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공공 유료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하면 모두 10%에서 50%가량 더 비싸고 거가대교는 무려 9배나 요금이 높습니다. 이곳 울숙도대교를 포함해 부산 시내 민자 유료도로를 모두 통과할 경우 소형차를 기준으로 무려 17,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게다가 일부 도로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이유로 지난해 혈세 100억 원까지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은 어떨까? 부산시가 지난달 백양과 수정산 터널, 또 울숙도와 부산항대교를 현장 평가해보니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성 부문에서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로에서 한 해 4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백양터널은 사망자까지 발생했지만 시설 개선 노력은 전무했습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나 서비스 제공도 모두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소극적 운영에도 민간 운영사라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징금이 부과되는데 그 가징 금액이 실제로는 몇백만 원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다 보니까 사업 시행권까지도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좀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부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 운영사에 개선 명령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비싼 통행료만 챙기는 민자도로에 대한 시민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어제 부울경을 상대로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관련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총리실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리실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부울경 부단체장과 국토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을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마련해 5개 시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조실이 밝힌 안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총괄 분과 외에 소음과 안전, 경제성, 확장성 문제를 검토할 4개 분과가 꾸려지며 관련 학계 추천을 받은 2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립성 유지와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대 5배수의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부울경을 비롯한 대구 경북에서도 위원에 대한 제척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원칙하에 네네. 검증기구 구성안 검증 방법 등에 대해서 네네. 영남 5개 지자체와 국토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국조실이 밝힌 검증이 구성안에 대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추가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3개시도 정무 라인에서 같이 저희도 이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과 관련해선 검증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증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국조실과 부울경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설명회로 첫 발을 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은 급물살을 탈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혀온 대구 경북의 입장이 검증 속도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한일 백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면세점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이 개점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촉발된 지 2달여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난 건데요. 일본행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 학점제가 내년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 전국 마이스터고는 51곳으로 부산엔 부산자동차고, 부산기계공고, 부산해사고 이렇게 3곳이라는데요. 고교 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이면 전체 고교로 확대된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인근 상공에 드론이 출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군에선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규정상 격추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격추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개발 중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1급 보안시설인 원자력 발전소가 중대한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해결에 5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지만 항만 미세먼지 대책 등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바이,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지정된 부산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시가 미세먼지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시민사회 입장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의 40%가 지은 지 30년 넘은 건물 옥상에 설치돼 태양광 수명이 끝나는 25년 동안은 건물의 개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옥상에 들어서면 낡고 오래된 건물이 안전할까요? 태양광 설치 전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을 검토하는 제도적 절차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원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장착된 모듈 수만 220여 개, 철 구조물과 기계 장치까지 좋기 10톤 가까운 무게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1974년부터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된 건물에 10톤짜리 구조물이 추가로 올려져 있는 겁니다. 태양광 설비 내구 연한인 최소 25년 동안을 버텨야 하지만 설치 당시 건물의 구조적 안전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건물의 구조 안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사업용 발전 시설만 해당될 뿐 학교처럼 생산 전력을 자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허점을 지닌 탓입니다. 건축법상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무게 4톤가량의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엔 아예 건물의 사용 승인일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언제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교실을 증축을 해서 지금 현재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언제 지어진지도 불분명한 노후 건물에 구조 안전 검토도 없이 태양광 설비를 올린 겁니다.
부산 지역 학교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 구조 안전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표준 설계도를 근거로 작성된 이 보고서엔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은 태양광 설치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 기존 건축물일수록 새로운 거를 설치를 할 때 또는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변경을 할 때는 충분히 구조물의 검토가 필요하다. 취재진이 부산 지역 태양광 학교 198개 동을 확인한 결과 166개 동 83.8%가 건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도 없이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했고,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만 63개 동 38%에 달했습니다. 법제화되든지 제도화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가용이 되었으면 기준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 대신 학교 운동장 스탠드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불과 6곳. 학교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함께 차량화학 기능을 겸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방식의 태양광 설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옥상에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올해로 40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사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부마항쟁 기념재단과 5.18 단체들은 5.18 진상규명과 부마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두환이 시위대 강경 진압을 지시했다는 군 기록입니다. 언뜻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같지만 이 지시는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며 일어선 부산 마산 시민들을 향한 것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부마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담은 사진전이 광주 5.18 기록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영삼 의원직 제명 사건으로 시작해 5.18 민주화운동 판화 작품으로 마무리되는 이번 전시는 부마 항쟁과 5.18이 독재 타도라는 공통점과 시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마의 유신 독재 철폐, 광주의 군부 독재 철폐는 같은 맥락 속에서 쭉 이어져 오는 민주화 운동의 여정이었다고 보고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관련 단체들은 두 항쟁의 연결성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만난 부마 항쟁 기념재단과 5.18 기념재단은 4대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마의 진상규명, 5.18의 진상규명 이 차원에서 연대를 해야 되겠고요.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 가치가 알릴 수 있도록 교육에도 좀 같이 연대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마 항쟁 40주년 전시회는 서울과 청주에 이어 광주에서 세 번째로 열렸고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한일 간의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한일 양국의 도예 작가들이 작품을 통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영도 깡깡이 마을의 선박 부품들이 전시관 입구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은 물론 귀까지 사로잡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영주동의 물길. 작가는 콘크리트로 덮인 물길의 흔적을 쫓아가며 예전 물길을 찾아내고 그 물길을 나무로 형상화했습니다. 삼복도로의 풍경이 묵직한 수묵화의 톤으로 표현됐습니다. 길 하나하나, 집 한 칸 한 칸, 서민의 애환이 서린 공간들을 수묵과 삼배로 중후하게 그려냈습니다. 부산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지역 작가들이 각기 저마다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고요. 부산의 원도심을 또 해양, 또 산, 그리고 부산의 가장 특징적인 지리적 요건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작품으로 표현을 한 작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사진과 전시 등 지역 작가 16명의 작품 100여 점이 부산의 오늘이 있게 한 원도심의 아련한 기억들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도예 작가들이 부산의 오늘과 여기라는 제목 아래 모였습니다. 부산 도예가 협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에서 16명,
한국에서 50명 등 한일 양국의 작가들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미묘한 시기에도 예술을 통한 작가들의 교류는 활발히 계속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이럴 때일수록 아름답고 또 삶을 풍요롭게 또 평화롭게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오는 것이 우리 예술가들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분화되고 차분하게 정리된 일본의 도예 문화와 때론 거칠면서도 자유롭고 열정적인 한국의 도예 문화를 한자리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32살 A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다 전봇대와 담벼락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은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공범인 28살 B씨 등 4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8일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2대 나눠 타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C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자 보복 운전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C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 반쯤 남구의 한 빌라 건축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52살 A씨에게 담벼락에 쓰러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골절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 중 갑자기 담벼락이 넘어졌다는 동료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4대5로 역전패하며 올 시즌 7번째 5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5회 초 채태인의 홈런으로 한 점을 먼저 뽑았지만 5회 말 2사 만루 위기 때 SK 최정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1대2로 역전당했습니다. 6회 말 4안타를 맞으며 석점을 더 잃었고 이후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42승 2무 71패로 꼴찌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KLPGA 투어 선수 30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신설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 아시아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며 LPGA 투어 상금 순위 상위 50명과 KLPGA 소속 30명, 대회 조직위원회 추천 선수 4명 등 모두 84명이 출전합니다. KLPGA 소속 선수 30명이 출전함에 따라 올해 BMW 챔피언십은 KLPGA 공식 대회로 인정되며 대회 결과는 대상 포인트와 상금, 신인상 포인트 순위에 반영됩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여파로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배편 이용 승객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한 승객은 10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3천여 명에 비해 5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혁신연구 네트워크 부산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어제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역 학계와 경제, 사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혁신연구 네트워크 부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중앙과 지역 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로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과 혁신도시 등 중앙정부 추진 사업과 연계한 지역 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부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남해상에서 북상하는 따뜻한 공기가 충청 이남 지역에서 만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낮까지 시간당 20-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55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온 뒤 오늘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가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다소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이 28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온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